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있습니다. 불법 정치자금을 수사했다고 감옥에 다녀가셨는데요. 검찰이 증인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9년 전이었는데요. 최모 씨가 감옥에 있는데 최모 씨를 불러 검사가 야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옆에서 한만호가 한명숙한테 9억 원 줬다고 했지 너 들었지? 검사가 그렇게 말을 하고 해서 최 씨가 재판에 가서 한명숙한테 이분이 돈을 줬다 9억 원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9년 지나가지고 그거 검사가 시켰다 위증했다 거짓말했다 이렇게 진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한테 배당했습니다. 이제 수사를 한다는데 지켜보겠습니다. 잘 하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서울지검 이성윤 지검장님 지켜보겠습니다. 검찰이 서울시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어요.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해서 유유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려고 했을 때 검사들도 알았어. 아는데 유유성 간첩이라고 만들려고 했어. 같이 만들려고 했어. 이시원 검사, 이문성 검사, 이건영 검사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나도 수사했거든. 내 검사였거든. 나한테 잘 알지. 근데 잘못됐잖아요. 증거 조작했잖아요. 검찰에서 이 검사들은 잘못이 없다고 기소하지 않았어요. 네.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어제 나온 기사입니다. 그리고요. 성매매 검사가 있었어요. 성매매 검사한테는 정직 3개월 끝. 이렇게 정직한 내가 검사들입니다. 그렇게 정직한 사람들이 검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증인 위증 사건 정직하게 수사 잘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 사건, 삼성 부회장 사건 이번에는 정직하게 수사 잘할 거라고 믿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좀 아니었잖아요. 너무 아니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순수 음악적인 얘기를 고찰하는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입니다. 보이스피싱입니다. 영화계 대물들을 낚는 남자, 이 낚시꾼 시내 21의 김성훈 기자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의 무술 감독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무술 감독 정동훈 감독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할아버지 정동욱입니다. 네. 할아버지 되셨어? 이제 할아버지죠. 돋보기 쓰고 다닌다고. 그러니까 돋보기 때문에 네.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네. 잘해줘야 된다고 이런 얘기했습니다. 감독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열심히 그 코로나 예방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항상 열심히 사는 건 아는데 네. 어떻게 김성훈 기자한테 낚이셨어요? 아, 우리 저 여기 와서 보니까 주 기자님도 너무 멋있고 김 기자님도 너무 멋있는데 이 막내 때 만났거든요. 우리 김 기자님. 처음 기자 했을 때부터. 네. 그렇죠. 그 취재원으로 만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크를 계속 해왔죠. 근데 이렇게 또 대화가 되셨네요. 아 그래요? 네, 대물이 되셨어요. 아 그러면 영화계 김성훈 기자가 지금 제일 핫하죠? 네, 핫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근데 핫하시면 좀 네. 당당하게 저를 섭외를 해야 되는데 비겁하게 성격이 그래. 어떻게 했는데요? 주진우 기자님을 파는 거예요. 주진우 기자님 아시죠? 네. 그래서 내가 당황해서 네, 저 이제 감히 저 친한데요. 네. 좋은데 네. 잘 됐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거절 당할까봐 이제 종종 주진우 기자를 팔 때도 있고 안 팔 때도 있는데 네. 정동 무술 감독님은 이제 주진우 기자 팔면 낚일 것 같아가지고 반하셨구나. 말씀드렸습니다. 네네. 저는 진짜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 기자님 안 팔았으면 저 안 나왔을 거예요. 네. 원래 뭐 방송 출연 별로 좋아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어머님 나는 정동 감독을 굉장히 존경하는데요. 밥을 먹다가도 어머님 전화가 오면은요. 어머님 전화를 그렇게 공손하게 잘 받아요. 효자예요. 아니 진짜 공손하게 안 받으면 존경스러워요. 혼나니까. 아 그래요? 어머님이 95세시거든요.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네. 저도 이제 우리 정동 감독 나온다니까 이게 또 짝이 하나 있잖아요. 유승환 감독이라고. 짝패였죠. 너무 짝패어 그때. 1대 한 30이었어요. 1대 50이었어요. 한 1대 100 됐죠. 그렇죠? 네. 그때는 정동도 류승환도 막 날아다니더라고요. 와이 없이. 그죠? 네. 와이어도 없이 막 그냥 날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누가 하라고 하면 절대 안 할 겁니다. 그죠? 삭신이 아파. 아파요? 아니 근데 그때는 안전장비 그런 거 별로 없이 그냥 몸으로 하는 거잖아요. 안전 장비라는 게 이제 우리가 이제 액션 영화에서 이제 그 스턴트맨들을 실제로 발로 차고 때려야 되다 보니까
안전장치를 이제 몸에다 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에 실제 터치를 보이니까. 이제 많이 했죠. 근데 할리우드에서도 그렇고 외국에서도 이렇게 몸으로 그냥 다 하는 이런 액션은 별로 없다면서요. 그 이제 우리나라 등잔불 밑이 어둡다고 조금 이제 우리의 것을 약간 좀 이제 터부시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죠. 우리 네. 이제 한류다 뭐 어쨌든 뭐 BTS 비롯해서 여러 이제 유명하신 분들도 그리고 또 기생충도 네. 우리나라 정말 역사의 획을 그으신 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한국 액션도 전 세계에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액션 영화에서 테크닉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리얼리티를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막싸움 리얼리티적인 같은. 그 감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말 사실적으로 묘사가 되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그걸 되게 좋아해요. 아 한국 액션. 네. 네. 한국 사람들이 손으로 싸우고 막 하는 거 생활 진짜처럼 밀착형 싸우잖아요. 액션을 근데 이제 좋아하는 우리나라 거죠. 관객분들은 이제 매번 이제 그걸 이제 접하다 보니까 네. 이거의 이제 소중함과 이거의 새로움을 잘 못 느끼시는 거죠. 아, 근데 네. 외국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한국 액션 영화를 굉장히 리얼리티가 강한 액션 영화로 평가를 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G.I. 조 2나 레드 2 같은 할리우드 영화에서 정동무수 감독을 액션 코디네이터로 이제 임명을 해가지고 이제 그간 보여줘 왔던 이제 기술들을 할리우드 영화에 많이 접목을 시켰었죠. 감독님 네. 할리우드가 돈을 많이 줍니까? 중국이 더 많이 줍니까? 할리우드가 많이 줍니다. 많이 국내 영화에 비해서 할리우드가 많이 줍니까? 할리우드는 그 노동 그러니까 열정의 노동비에 대한 어떤 그 기준치가 명확해요. 네. 그리고 이제 그들은 이제 그 노동조합이나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잖아요. 네. 세계적으로. 보조.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채점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영화 뭐 제가 기본 어떤 월급을 받더라도 제가 이제 스턴트맨이니까 어떤 위험한 일들을 이제 하잖아요. 스턴트를 네.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한 디테일하게 오밀조밀 세심하게 돈을 더 줘? 네, 정확하게 계산을 해서 더 줘요. 아 그래요? 네. 어떤 영화가 돈을 제일 많이 줬습니까? 난 돈 얘기는 잘 안 물어보는데 그것까지만 물어볼게요. 지하이죠. 지하이죠. 워낙 버젯이 컸으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난이도 있는 장면들이 좀 많아가지고 네. 네. 아 그렇군요. 재밌었습니다. 이병헌 씨의 또 대역 스턴트도 직접 하셨고요. 헐리우드 가면 여배우 보잖아요. 여배우들이 예뻐요. 이제 세상이 예민하다 보니까 그런 말씀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저도 안 하려합니다. 아, 변했어요. 우와. 오, 네. 맞아요. 변화 세상이 예쁘다 너무 예민해요. 그런 거는 예.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큰일 나요. 근데 감독님 많이 변했네. 아, 제가 할아버지 되면서 되게 많이 변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됐다고 말해? 아, 저는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진짜로. 그래요? 예, 인생을 뒤늦게 철 들어가는 것도 되게 후회스럽고, 네. 아, 나이를 좀 더 빨리 먹었고, 좀 더 세상을 넓게 봤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후회도 네.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후회는 결코 앞서지 않는다고. 근데 후회 안 하고 더 그렇게 더 밝고 또 세상을 더 이렇게 눈여겨보면서 넓게 살고 싶어요. 아, 네. 감독님, 네. 감독님이 안 본 사이에 엄청 깊어지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적응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김성훈 기자, 저 우리 정 감독님의 좀 프로필을 조금 보고 갈까요? 네, 사실 이분을 이제 한국 영화에서 액션하면 정동무술 감독을 얘기하지 않고는 한국 액션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간 영화를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술 감독이란 것도 정동이 만든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사실은 정동 감독이 이제 1990년도 임권택 감독의 장군의 아들로 이일재 씨가 연기한 김동의 역할로 네. 데뷔했을 때만 해도 네. 그때만 해도 이제 스턴트맨 혹은 이제 무술팀에 대한 대우가 현장의 대우가 좋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정동 감독님이 그 뒤에 뭐 태양은 없다, 쉬리, 반치광, 베를린, 역도산, 아란장풍대 작전, 태극기 휘날림의 실미도, 주먹이 온다, 짝패 등등 다 수많은 주연의 액션, 주연의 발차기는 다 정동이었죠. 그렇죠. 뭐 주먹도 다 정동이 했고 사실 넓게 봤을 때 그 영화들의 액션 전체적인 액션 설계를 또 직접 하시면서 그렇죠. 네. 한국 영화에서 무술팀의 역할 이제 액션의 어떤 설계들을 다 하나씩 정립을 시킨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저 가운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땀이 나네요. 아유 불편하네. 레전드십니다. 네. 기자님 여기 저 순수 음악 방송인데 좀 이따 음악 들 거예요. 이상하게 그냥 음악 들 거예요. 네. 뭐를 8331번님이 질문하셨습니다. 무술 감독은 근데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제가 태권도를 하면서 되게 이제 TV나 영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 나오는 사극, 네. 대하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 이제 칼싸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이제 예전에 나오시는 백일섭 선배님이라든가 예전 박노식 선배님 예전 선배님들 계시잖아요. 지금 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옛날에 액션 배우로 유명하신 분들이 많았었어요. 네. 그분들이 허장감. 정말 멋있었죠. 기가 막히게 멋있어요. 백마이 탁 있고 백구도 탁 신고 중절모에 그냥 발차기 한번 확 차면 한 10대 명이 그냥 확 하고 그냥 아이코 그렇지고. 넘어가고 아이코. 네, 네. 아이코 하고 넘어가고 아주 막 진짜 멋있었어요. 네. 남자들의 로망이었어요. 그래서 네. 나도 저런 액션 배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네. 이제 발차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도장 가서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갖다가 우연치 않게 네. 이제 스턴트맨의 길이었죠. 저는 액션 배우인 줄 알았는데 그게 스턴트맨이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스턴트 내가 배우로서는 자질이 없고 스턴트로 뭔가 해봐야 되겠다. 특별히 네. 잘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무술 감독의 길을 걷게 된 거죠. 저는 네. 솔직히 액션 배우를 하고 싶었었어요. 네. 근데 연기가 너무 안 되다 보니까 아니요. 타짜에서 좋았어요? 타짜가 아니라 짝패입니다. 해서 엄청 좋았죠. 네. 네. 주연이었어요. 네. 유승환 감독하고 거의 두 분이서 그걸 이끌어갔었죠. 그 영화만 하고 다른 영화는 출연을 안 했어야 되는데 저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폭로가 된 아니, 짝패에서는 안타까움이었습니다. 너무 짝패가지고 그런데 외국에서 액션 매니아들이 그 액션을 너무 좋아해서 맞아요. 돌려봅니다.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외국의 이제 액션을 되게 좋아하는 팬들이 그동안 아시아의 액션하면 홍콩을 먼저 떠올렸는데 그 기점으로 이제 정동 무수 감독이 사실 조명을 새로 받기 시작한 거죠. 아니 그런데 짝패도 있고 아라한도 있고 유승환 감독이 무술 영화 막 만들 때는 한국형 무협, 한국형 액션 막 나왔는데 요새 액션 영화가 왜 이렇게 사라졌어요? 아니죠. 더 리얼리티가 강해졌죠. 아, 그래요? 유승환 감독님의 짝패나 아라는 좀 환타지적이었고 과장된.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더 리얼리티가 강화돼 버린 거죠. 네. 그렇게 봐야 되나? 네, 그렇게 봐야 돼요. 김성훈 흐름이 기자보다 바뀌었어요. 지금 정동 감독이 지금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김 기자?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이분은 필드에 뛰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아니 이 양반이 진짜 네. 말씀을 잘하셔야 돼요. 네, 분석을 열심히 잘하셔야 돼요. 긴장하겠습니다.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9732님이 수십 년 동안 몸쓰는 일을 하시는데 체력 관리 필수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하세요? 얘기하는데 류승환 감독도 그런 얘기했습니다. 좀 잘해줘. 나이가 그 양반 잘해줘. 세상 물정 몰라. 그러면서 나이가 들어도 젊은 스턴트맨들한테 하나도 밀리지 않는 게 그 양반 체력이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궁금해.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철이 없으면 일단 건강합니다. 생각이 별로 없으면 그리고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운동 계속 하시는 건가요? 열심히 하죠. 지금도요? 네, 하루에 매일- 몇 시간씩 하세요? 예전에는 좀 운동을 좀 많이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확실히 연령대에 따라서 그 근골 네. 조직이 이제 좀 약화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조금 줄이고 있어요. 네. 류승환 감독이 라디오라 무술 시범 할 수도 없고 무술 시범 시키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공간이 좁으니까. 유 감독님이 예, 예. 그냥 양반 참 네. 제가 맞는 역할을 해야 되나요? 참 말썽쟁이에요. 그렇죠. 아유. 철이 안 들어. 아니 그래가지고 영화계에서는 유승환 감독과 정동 무술 감독을 두고 통과젤이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어요. 그렇지. 티격태격한다고. 둘이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제가 맨날 당하니까 저는 괴롭히는 진짜 일방적으로 괴롭히니까. 집에 가면 맨날 울어요. 이거 진짜로. 네. 막 슬퍼요. 근데 화도 나고. 유 감독이 어디 가서 맨날 당하거든요. 진짜요? 말하다가 말을 잘하잖아요. 엄청 잘하는데. 오늘 잘해. 그런데 말하다가 우리는 유승환이 말하면 다 그냥 뒤집어지게 웃어요. 그런데 맨날 당하거든. 그런데 또 정 감독님은
왜 이렇게 당해? 아 저는 그분 앞에서 말을 못 꺼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정동 감독님이 저렇게 훌륭하고 일도 하고 영화도 이렇게 훌륭한데 다른데 좀 마음이 착해가지고 남들이 도와달라면 다 도와줬다가 이렇게 그렇게 당해요. 그거 아시죠? 깊게는 하지 말고 김성훈 기자 조금만 얘기해줘. 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요. 우리 아이들이 첫애가 났는데 그 핏덩이 귀에다가 제가 진짜 소원하는 걸 한 가지를 빌면서 온 게 있어요. 뭐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아들아 정말 마음이 약하게 세상을 살면 안 된다. 강해져야 된다. 네. 마음이 약하니까 모든 것들이 안 돼요. 무너져요. 그래서 네. 저는 두 아들한테 착하게 살아야 된다. 하지만 마음은 강해야 된다. 이걸 항상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아이들한테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 빨리 할아버지가 되고 싶다. 나는 이미 이제 다 내려놨다. 그러면서 우리 감독님께서 신청하신 곡은 이글스입니다. 데스페라도. 배차게 살아야 되니까요. 배차게? 그럼요. 가야지 뭐. 가야죠. 가야죠. 인생 뭐 있습니까? 그렇죠. 남자가 인생 뭐 있어요? 박건에 가야죠. 살다가. 데스페라도. 정동 감독이 신청하니까 좀 달리 들리네요 오늘. 아니 이 진달래님은 PD님한테 감정이 많으신가 봐요. 진달래님이 네. 신청곡을 싸움 잘하니까 PD님이 신청곡 그냥 틀어줬다고. 이 말을 우리 감독님은 잘 몰라. 왜 초대 손님 오잖아요. 신청곡 하지 않습니까? PD가 안 틀어줘요. 아 진짜. 네. 다른 곡을 들어요. 다른 곡 들어. 그런데 우리 김 PD는 그런 사람이라고. 노래 끝까지 다 듣는 거 봐라. 이게 지금 청취자들이 다 난리 났습니다. 좀 김 기자 좀 그런 거 같죠?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김 PD가 PD님 이제 원하는 저 청취자들한테 곡을 배려 있게 잘하셔야 돼요. 큰일 나요. 네. 제가 네. 듣기 전에 여기 오기 전에 청취율 1위라고 들었는데. 정치월 우리가 동시간대는 일입니다. 그죠? 저녁 그러면 8시 이후에. 배려를 많이 해주셔야지. PD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PD가 잘 나가니까 뭐. 진달래님 좀만 기다려 보세요. 저 동시간대 저희는 1시간이고 다른 데는 2시간이에요. 아. 근데 다른 그 방송사 청취율보다 저희가 2배, 3배씩 높아요. 그래서 제가 낚을 때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청취율 1위입니다. 밤에 1위입니다. 밤에는 저희가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좋은 하루님이 주디 머리에다가 사과 놓고 정 감독님 발차기 보여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가 모아서 조금 있다가 안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 와서. 그리고 이게 무도인들은 싸움 잘해요 이런 거 있잖아. 누구랑 싸우셨어요 이런 거 안 해. 2716님 한국 영화 액션 리얼리티죠. 진짜 리얼리티죠. 근데 진짜 싸우는 거랑 액션 씬이랑 어떻게 달라요? 많이 싸워보셨어요? 이런 얘기하는데 이런 분들 많잖아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서 저는 권투 도장에 가서 스파링을 하면서 많이 맞습니다. 일부러가 아니라 이제 늙으니까 많이 맞을 수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젊은 친구들한테 많이 밀려요. 요새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풍산체육관에 가는데 네. 거기 가면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이 좀 먹고 이제 느리니까 스파링을 많이 하자 그래요. 옛날에는 쳐다보지도 못하는 애들이 잘 안 했는데 네. 무서워서 잘 안 했는데 지금 이제 무조건 하자 그래요. 그래. 그럼 저도 이제 가오가 있으니까 네. 뭐 돈이 없지 뭐 가오는 있으니까 네. 무조건 이제 응해주죠. 네. 응해주는데 체력이 회복이 안 되니까 2라운드를 못 넘어가요. 좀 슬프다. 엄청 많습니다. 아니 근데 아직도 그 액션 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한테 안 밀리고 다 하신다던데 솔선수범.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어떻게 하든 정신적으로 버텨보는 거죠. 네. 근데 집에 가서는 파스발로 좀 파스 붙이고. 누워 있어. 온 방 안에 이제 파스 냄새로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 소리 계속 하시는구나. 6114님 이런 질문하셨어요. 몸에 철심을 하도 박아서 헤어나갈 때 자꾸 걸린다는데 아직도 그러세요? 요즘 되게 디테일해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만져보기까지 소리가 나면 여기를 이제 만져봐요. 그래요? 네. 되게 디테일하더라고요. 그런데 괜찮습니까? 뭐 괜찮죠. 뭐. 막 쑤시고 그렇습니까? 비 오고 그러면? 비 오는 날 많이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많이 쓰시고 이게 이제 조금 식사를 조금 거르거나 이러면 이제 영양들이 이제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몸이 아픈 게 더 많이 오더라고요. 네. 김 기자님, 네. 정동 감독 액션을 하잖아. 그래도 주연 배우나 배우들이 어느 정도 액션을 해야 조금 이렇게 이 그림이 자연스럽잖아요. 그렇죠. 액션 잘하는 배우 누구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해왔는데 정동욱 무술 감독이 그동안 스턴트 액션을 했던 대표적인 몇 배우가 있어요. 네. 그 배우 몇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배우가
정우성 씨. 정우성 정우성 씨는 씨. 뭐 액션을 너무 잘해요. 무사에서 긴 창을 또 정동 감독이 아이디어를 냈고요. 그리고 그 긴 창을 어쨌든 신체 조건이 되게 좋잖아요. 정우성 씨가. 그래서 놈,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할 그때도- 때 장총을 들게 네. 했어요. 정동 무수 감독이. 아, 예. 왜냐면 진짜 저렇게 디테일이 강해요. 이 그렇죠. 양반이. 그리고 또 이병헌 씨가 또 연기를 아니, 자, 액션을- 근데 예. 정우성 얘기하는데 정우성은 액션도 잘해요. 엄청 잘하죠. 아, 정우성은 못하는 게- 게 뭐야 이게. 아, 나 진짜. 말도 잘하시고. 그때 사람이 또 겸손하잖아. 너무 겸손하고 내가 볼 때는 연애만 못해. 얘는 나 근데 정우성 막 화날라고 그래요. 앞에서 보면 또 겸손하고 잘 듣고요. 그러다가 한마디 하면 또 전곡을 또 찔러요. 아주 그 현명하고 네. 되게 그 사람이 차분하고 네. 되게 멋진 남자. 남자가 봐도 되게 매력적인 남자. 네. 그래서 정말 정동 멋있어요. 무술 감독이 정우성 씨한테 부를 때 쓰는 호칭이 있어요. 우성이 형이라고 불러요. 그래요? 본인 나이가 더 많으신데도. 아니, 그래. 알았어. 정우성은 이제 패스. 아우, 정우성 너무. 자, 그리고. 시기하고 아니, 질투하시면 그렇지 지는 않아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질투. 둘이서 당황하시는데? 어디 아니에요. 얘기를 하고 있으면 여자들이 너무 막 정우성은 다른 얘기, 내가 이런 얘기 계속 하면 안 돼. 자, 이번에 네. 또 감독도 직접 감독, 하셔가지고 지금 그렇죠. 감독하고 있어요. 지금 연출하고 계시죠. 네. 잘 지금- 끝내서 아주 좀 대박 좀 났으면 좋겠어요. 네, 네. 더 멋지게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정우성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정우성 씨하고 네. 이제 한국의 배우가 정동 무술 감독을 철석같이 믿는 배우가 이병헌 씨예요. 예. 그리고 그 비열한 거리로 작업을 이제 하셨고 그 뒤로 이병헌 씨가 할리우드 진출을 했을 때 G.I. 조 2와 레드 2를 이제 정동 무술 감독님한테 같이 할리우드로 가서 나를 도와달라라고 해서 같이 가게 된 거죠. 아, 그래요? 원래 병원 형이 1편부터 같이 가자고 그랬는데 네. 중간에 그 매니저들의 대화가 잘못된 거예요. 네. 먼저 미국에 갔는데 저보고 와서 혼자 움직이라는 거예요. 내가 영어도 안 되는데. 뭐라고? 나보러 혼자 미국에서 움직이라고? 영어도 안 되는데? 네. 야, 안 가. 그래서 안 가버렸어요. 네. 그런데 아무튼 그 이후에도 여기에서 그 이병헌 배우가 하는 것도 다 액션 같이 하셨죠? 이제 병원 형하고 그 액션을 같이 했고요. 같이 하고 또 훈련도 같이 하고. 근데 워낙 그 운동신경 좋잖아요. 힘도 좋고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머리들이 똑똑하니까 이게 흡수율이 되게 빠르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같이 이제 작업을 하면서 야,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식으로만 보여주면 감독님들이 얻고 다니겠다고. 네. 너무 잘해요. 저기 이병헌 배우는 특별히 어떤 장면 잘 찍습니까? 어떤 액션 하실 때.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란 게 옆에서 이제 직접 보고 있었으니까 이병헌 씨가 이제 영어로 대사를 하는데 카메라 감독이 이제 그 가까이서 이제 클로즈업으로 찍는 거였거든요. 네. 이 사람이 이병헌 씨가 보이스가 좋잖아요. 목소리가 좋잖아요. 네. 목소리 좋고 또 영어 발음도 좋으니까 감정이 또 좋아요. 그러니까 카메라 이렇게 돌리다가 손가락이 이렇게 카메라 나가는 감독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 사람 미쳤나? 나는 이제 이 칭찬하는 건 좋은데 배우의 감정을 깨니까. 그런데도 클로즈업인데. 좋다고. 근데 그거를 또 이병헌 씨는 또 연기 그걸 또 잘하니까. 에너지로 받아갖고 또 더 기가 막히게 탁 치니까 딱 컷하고 나니까 그 카메라 감독들이 막 기립박수를. 되게 저도 되게 멋있었어요. 네. 그런 모습들을 볼 때. 그러네요. 외국 가서 같이 촬영하다가 그런 장면 보면 좋죠. 뭐. 아유 뿌듯하죠. 자, 4306님이 배우 중에 무술을 가르치는 대로 잘 소화하는 배우는 또 누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지금 요즘 예전에는 그 배우들이 이제 훈련하는 시스템이 이제 트레이닝하는 것들이 그 자리를 못 잡았을 텐데 그래서 지금 정동 감독이 액션 스쿨로 만들어 놓고 무료로 와서 운동해라 뭐 하고 시켰죠. 예. 그 시리 이후로 이제 훈련을 이제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그 뒤로 이제 이게 자리를 잡았거든요. 네. 배우들이 이제 작품 들어가서 훈련하는 거. 근데 그 뒤로는 전체 배우들이 소화를 다 잘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남자들은 또 로망이 있잖아요. 또 액션을 또 멋있게 해야 또 그렇죠. 멋있으니까 되게 욕심들을 내고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요즘 한번 말씀하세요. 예, 요즘 배우들이 이제 촬영 들어가기 전에 한 몇 개월 전부터 서울 액션 스쿨에 가서 네네. 이제 액션 무술 감독이 정해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다 몸을 준비한 다음에 네. 촬영 들어가는 시스템이죠.
드라마에서 보셨잖아요. 영화에서 보셨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왜 액션 막 연습하고 현빈 시크릿 가든에서도 봤잖아요. 그게 다 정동 시스템이에요. 근데 정동이 그 액션 스쿨을 만들어놨는데 공짜로 만들어놨어. 아이고 참 내가 속이 터져요. 감독님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닙니다. 저는 그거 죽어도 제 후배들이 절대로 돈을 받지 않습니다. 아이고. 그거는 제가 이 세상에 그러다가 다 망하고 나 참. 인생 뭐 있어요. 알았어요. 데스파라도처럼 살아가야지. 네. 저기 명언이다. 7721님이 송강호 액션은 어땠나요? 솔직히 반치광 때 아유, 작업을 했었죠. 강호 씨 정말 잘해요. 잘해요? 우리가 그 저거에서 깜짝 놀랐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살인의 추억에서 네. 날라차기로. 네. 그러니까 굉장히 순발력도 좋고 이분이 축구를 잘해요. 아들도 축구 선수. 네, 축구 그렇죠. 선수잖아요. 워낙 아빠가 그 축구를 잘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몸이 이제 뚱뚱한 뭐 이렇게 좀 저기 하다 해서 운동을 못 하는 줄 알았는데 운동신경이 굉장히 뛰어나요. 네. 그래서 아, 송강호 그래요? 씨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송강호 씨는 정말 액션 잘합니다. 그래서 송강호 씨하고 정우성 씨가 같이 나왔던 영화가 감독님 무술 감독했던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에서 이제 송강호 씨가 이상한 놈으로 연기를 했었죠. 아 근데 그 세 명의 액션을 다 봐주셨나요? 그럼?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술 감독이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근데 세 분이 다 너무 멋있어요. 각자의 캐릭터들이 김지훈 감독님이 워낙 또 잘 잡으니까. 네, 진짜 멋있었어. 아유 그 때깔 그 모션. 서부극. 그러니까 네. 말 타고 가서 총 돌리고 또 오토바이 타고 그냥 막 달리고 이게 배너라고 아시죠? 네. 영화. 네. 그 마차씬 추격진 정말 멋있었죠. 그 이후에 정말 배너를 능가하는 차를 지금 말 추격전 말 액션이다 해가지고 미국 대학 어떤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그 대학에서 교재로 돼가지고 그 교재로 놈놈놈 공부를 수업을. 가르치고 네. 아, 네. 그리고 김지훈 감독님도 직접 가서 강의도 하시고 아, 네. 어떻게 연출했는지를. 그렇죠. 아. 되게 위험하게 했죠. 어떻게 네. 연출했는지 되게 위험하게 아 많이 다쳤구나. 많이 다치기도 하고 아픈 좀 안타까운 가슴 일도 아픈 있고. 사연이 있었어요. 그 얘기 하시니까. 일단 몸으로 때우는 건 아닌가요? 이거는 걱정인데. 뭐 어쨌든 대한민국 몸으로 일단 떼고 가야죠. 우리가 뭐 대한민국 자원이 풍부하게 나는 나라도 아니고 어쨌든 아, 우리는 그 열정으로 전 세계를 맞짱 떠 이겨야죠. 아 그건 또 좀 가슴 아프다. 아, 왜 가슴이 아파요? 열정은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대한민국 최고예요, 저는. 베테랑 주먹이 막 불 끈져지네. 땀이 나네. 베테랑 찍을 때 이렇게 저기 유아인의 차가 이렇게 쭉 가면서 거기에서 제지하는 사람이 하나 그 휙 날아가는 그런 씬 있잖아요. 명동거리 그, 네, 질주씬. 네. 예. 그거 되게 위험한데. 그 친구가 진단이 아마 6개월 이상 나왔을 거예요. 그래요? 다쳤어요. 다쳤어요? 다쳤는데 이 친구가 또 이게 사람마다 체질이 정말 특이한 체질들이 있어요. 이 친구가 2개월 만에 다 회복이 돼갖고 완치되고. 정말로. 네. 예. 그때는 다 죽었다 했어요. 아, 저는 처음에? 처음 알았어요. 예. 워낙 세게 받쳐가지고. 우리 근데 영화 정말 그 안전장비나 뭘 다른 거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한데 한국 영화인들의 열정, 노력 이런 걸로 거의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어쩔 수 없는 필연적인 부분이 있어요. 이게 액션인데 안전장치를 막 탁 해놓고 하면 카메라가 갈 각도가 없어요. 그리고 관객들이 안 믿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리얼리티로 세게 보여줘야 되는 장면과 또 안전장치를 아무리 해도 이거를 정말 다 완벽하게 100% 커버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상황들이 뭔가 이제 발생을 하면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이제 생기는 거죠. 물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면 안 되는데 네. 인간인이다 보니까 내가 신이 아니다 보니까 정말 막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는 그런 얘기해요. 일반인들이 만에 하나 다치면 어떡할 거야 라는 얘기 하는데 우리 스턴트맨들 저는 열에 하나 다친다라는 얘기를 해요. 아이고. 네, 확률적으로 많은 거죠. 우리가 다칠 확률들이.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직업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네 마음이 좀 안 좋습니다. 좀 안전해야죠. 정치자분들 문자 많이 오는데 우리 감독님 너무 말을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발차기는 더 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또 눈빛도 세고 그런데 마음이 약해가지고 누가 달라고 하면 다 줘가지고 그렇게 사기를 잘 당합니다. 네, 지나가겠습니다. 0201님 질문입니다. 너무 착해서 탈이야 이 양반은. 그래도
무지하게 욕해요. 저는 욕만 먹고 살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오래 살려고. 아니 그렇게 다 퍼주고 욕을 왜 먹어? 네. 그러니까 정당성을 찾으려고 자꾸 욕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0201님이 대한민국 촬영감독들한테 욕 먹고. 아니야. 뭐 죽겠어요. 저기 정동 욕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영화계도 있습니다. 0201님이 시크릿 가든의 길라임 씨, 현빈 씨 직접 이렇게 뮤슬 감독 이렇게 하셨죠? 예. 네. 길라임 씨 우리 잘 배우던가요? 아, 하지원 씨 최고죠. 제가 몇 번 그 인터뷰할 때마다 하지원 씨를 최고로 쳤던 이유가 있어요. 액션에 그 우리가 대역으로 이제 시간이 없었고 대역으로 이제 좀 위험한 난이도를 이제 했어야 되는데 네. 카메라에 이제 노출이 되는 거예요. 얼굴이. 네. 그래서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지원 씨를 이제 끌고 올라가는데 그때 당시 그 영화 촬영 감독이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난다. 이모개 감독이. 이모개 감독. 근데 이제 친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탁해갖고 방송을 찍었었는데 이모개 감독이 내가 하지원 씨 끌고 올라가는 걸 보고 그랬대요. 저 인간 미친 거 아니야? 근데 하지원 씨가 진짜 2번 만에 오케이를 했어요. 어우, 네. 저 그리고 그때부터 하지원 씨를 바라보는 제 모든 시각적인 것들이 다 달라졌죠. 오. 인정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 기본적인 정신력과 자기 스스로 그거를 헤쳐나가는 그 감정이나 어떤 그 파워들이 너무 좋아요. 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0201님이 길라임 씨, 현빈 씨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길라임으로 이름 쓰고 현빈을 이렇게 너무 좋아하고 그랬는데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이렇게 좀. 우리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다 네. 용서가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다 용서하고 우리 지금 말하는 소통과 화합을 해야 돼요. 네. 주 기자님, 네. 화합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무조건 깐다고 좋은 우리 게 아닙니다. 알았어. 우리 감독님 근데 우리 촛불 집회에서 맨날 뒤에서 만났던 얘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그걸 가서 해야죠. 아, 네. 정당 내가 주 기자님을 좋아하는 첫 번째 이유는 강단이 있어요. 저분이 깡다우가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실 분이야. 정의를 위해서라도. 후배로서 그래서 되게 존경합니다. 좋아해요. 네, 정말 존중하고. 근데 딱 밝혀진 이후에는 용서하고 화합하고. 네. 네. 아, 내가 이 정동 감독을 좋아합니다. 사실은 존경하는데 이분이 너무 순수해요. 근데 일만 시작하면 그렇게 집요하게 그 작은 액션이야 지나가면서 이렇게 살짝 치는데 제가 그 류승환 감독 영화 한 찍을 때 가서 봤는데 살짝 치는 장면이에요. 근데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걸 가지고 그 배우한테 이 앞에 설명을 10분, 20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찍을 건지. 네, 진짜 치열하더라고요. 와, 그런데 이렇게 치열하게 이렇게 어렵게 돈 벌어서 그렇게 남을 여기까지 할게요. 네. 여기 순수 음악 방송 맞는 거죠? 맞습니다. 순수 여기는 순수 음악 방송 아닌 밤중에 주진우였습니다. 오늘 김성훈 기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또 낚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정동훈 감독님 감사합니다. 끝났습니까? 네, 많이 인사하시면. 다 감사합니다. 지났어 시간 다 지났어요. 자, 어쨌든 뭐 주진우 기자님 너무 사랑해 주시고요. 아닌 밤중에 정말 여러분들 많은 사랑과 청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